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STX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X가 또 새로운 뉴스를 내놨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X 주가 급등 대규모 니켈 수요처 확보라는 제목으로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뉴스를 내놨는데, 내용을 보면은 자, STX는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과 합작 투자사를 세워서 광산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자, 상반기 본격적인 채굴이 시작되면 해당 광산에서 연간 200만 톤의 니켈을 채취해서 연 1억 3천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자, 최소한의 확보보다는 리튬이나 니켈 등 2차전지 원자재 작전 종목, 대표적으로 금양과 똑같은 소리죠. 아직까지도 2차전지 매출이 0원인데 주가가 고점에 있는 금양처럼 가치 추산만으로 주가를 부양하려는 모습입니다. 자, 유상증자 흥행을 위한 액션으로 좀 보이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요 1억 3천만 달러, 현재 환율로 하나 한 1,700억 정도 되는데, 자, 연간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분기별로 나눠보면 분기당 425억 정도 됩니다. 자, 뭐 작은 것은 아니지만 주가를 부양할 정도로 그 어떤 막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기엔 조금 무리죠. 자, 직접적인 채굴량이나 채굴된 원자재를 트롤리고를 통해서 운반 및 수출까지 실체를 보여준다면 어느 정도 메리트가 생기겠으나, 그 전까지 이 정도로 기대감이라는 것을 먹기에는 조금 약해 보입니다. 자, 최근에 주식시장에 큰 화제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공매도 전면 금지죠. 자, 6일에 이것 때문에 오른 겁니다. 11.17% 상승 마감한 6일날 공매도 전면 금지 때문에 오른 건데, 자,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죠. 자, 일각에서는 총선용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제 생각도 다르지는 않고요. STX는 주가가 이미 바닥권인지라 공매도에 타깃이 될 이유도 없지만, 달리 생각을 해보면 공매도가 금지된 기간 동안은 STX의 투자 매력이 내려가는 거죠. 공매도의 위험이 높았던 종목일수록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 동안은 오히려 그 종목의 수급이 몰릴 겁니다. 뭐 포스코 그룹이라던가 금양, 에코프로, LNF, 삼성, LG그룹, 뭐 SK그룹 등등 대형주들의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자, 물론 시장 조성자는 공매도가 여전히 가능해서 오히려 코스닥은 공매도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승분들을 다시 다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 시장 조성자가 뭐냐면, 자, 표면적으로는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서 주식 거래를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인데, 이 역할을 미래에셋, 그리고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교보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신영증권, DB금융투자, 한국 IMC증권 등등이 맡고 있는데, 주식 선물의 매수 호가를 제시하고 체결된 상태에서 헤지펀드를 위해 주식 현물을 동일 수량으로 매도를 하는데, 이게 시장 조성자의 공매도입니다. 자, 근데 이건 늘었다는 거죠, 오히려. 자, 2020년 3월에도 2020년 코로나로 이제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공매도를 6개월간 금지했던 적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자, 이때도 시장 조성자의 공매도는 평소보다 더 많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은 이 국내 증시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원래 1969억으로 집계가 됐는데, 자, 공매도 금지가 있고 나서 코스닥 시장의 이 공매도 거래 금액만 1648억이 됐습니다. 자, 공매도 금지로 2차 전지가 살아날 뻔했는데, 그리고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줬었는데, 오히려 2차 전지가 집중되어 있는 이 코스닥 시장이 타겟이 됐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상황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시황에 대한 언급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 자, 많이들 질문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자면, 자, 일단 신주인 수권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자, 일단 신주인 수권 증서가 언제 들어오냐. 신주인 수권 배정일은 자, 11월 7일 오늘이고요. 자, 그리고 행정 절차상 이거래일 전까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11월 3일까지 보유를 하고 있던 분들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자, 신주는 주당 0.311%로 배당이 되고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주 갖고 있다. 한 주라기보다는 뭐 100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30주 들어오는 거죠. 자, 그리고 신주 발행가액은 아시다시피 7,350원으로 낮아졌고요. 자, 그리고 청약 예정일은 12월 8일 금요일, 그리고 12월
11일 월요일이고요. 자, 이거는 구주주 청약 일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 STX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분들. 자, 그리고 구주주 청약일로부터 약 보름 전인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신주인수권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뭐 STX를 사고 파는 것처럼 이 신주인수권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나는 신주를 인수할 생각이 없다 라고 하면 팔면 되는 거고요. 유증 물량을 더 많이 확보해서 나는 평단을 낮추겠다 하는 분들은 사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인 12월 13일 14일 4일 이렇게까지는 이제 기존 주주들에게 배정하고 남은 실권주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유상증자 물량을 구주주들이 청약하지 않아서 실권주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실권주에 대해서 일반 공모 청약이 요날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유상증자 일정이고요. 현재는 2차 발행가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유상증자 공모에 참여하는 게 맞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가 없지만 현재 상황까지는 할만합니다. 자, 물론 2차 발행가액이 당연히 큰 변수고 상장일 전에 주가 다 뺄 거기 때문에 리스크는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뭐 계산을 할 필요도 없이 너무 당연하죠. 유상증자에 참여했을 경우 단가가 낮아서 물타기를 했을 경우 이득이 뻔하면 당연히 그 가격 아래로 갈 때까지 매도세만 쏟아지게 됩니다. 좀 간단히만 설명하자면 일단 유상증자의 흥행을 위해서 주가는 들어 올릴 겁니다. 자, 대주주 APC 머큐리는 일단 사모펀드죠. 자, 얘네는 이익이 최우선입니다. 결국 엑시트가 목적이고요. 기업 매각이 목적이죠. 자, 근데 100억을 참여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자, 얘네가 STX의 비전을 보고 장기적으로 경영권을 쥐기 위해서는 당연히 아니죠. 자, 지분을 줄이면서 이익을 챙겨가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파란 글씨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 당사는 근본 발행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전량 보호예수 되지 않으므로 상장 후 즉시 물량 출회가 가능하여 주가 하락에 따른 황금성 위험 및 주가 희석화에 노출될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예 광고를 해놨죠. 우리 상장 되자마자 339만 5,083주 내다 팔 거라고. 자, 이거 배정받고 또 팔면 지분 어떻게 됩니까? 지분 더 축소되죠. 엑시트가 목적인 겁니다. 이익이 목적이고. 자, 100억 참여한다는 뉴스를 냈을 때 대주주인 APC도 100억 유상증자에 참여할 거니까 너네도 해. 유상증자에 메리트 있는 것처럼 뉴스 언론 플레이를 하더니 알고 보니 지분 축소와 이익을 위해서였다는 거죠. 본인들의 사모펀드에. 자, 그래서 저는 유증 청약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고요. 자, 이런 공시를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힌트가 보입니다. 자, 실권주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은데 STX는, 자, 이 실권주 리스크도 타 기업들의 이 유상증자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일단 실권 수수료가 20%나 되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10% 아래로 설정이 됩니다. 자, 대표 주관사는 유증이 실패할 때 실권주를 전량 인수하게 됩니다. 근데 대표 주관사가 이렇게 20%를 설정했다는 것은 유증이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엄청나게 할인된 가격이 아니면 안 사준다, 주관 안 해준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대응을 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유증의 흥행을 위해서 단기간 주가를 방어해주고 일부 상승 모습을 연출할 겁니다. 자, 주가 관리를 해줄 거라는 거죠. 자, 이때를 잘 노려서 탈출해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카톡방에서 그래서 도대체 매도 타점을 언제 잡아야 되나 말씀을 드릴 텐데, 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근거까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카톡방 입장은 이렇게 제 채널에서 더보기란에 이렇게 제가 오픈 카카오톡방 링크를 기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그 고정 댓글에도 하나 남겨 둘 테니까 자유롭게 들어오셔서 STX에 대한 정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8월 11일에 신성 델타테크가 최초 매매 거래가 정지될 때 추천이 나갔던 종목들입니다. 자, 선암,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PN이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갔는데 추천드렸던 이 종목들은 초전도체 관련주고요. 제가 단기 테마성 종목을 보통 권유하진 않는데 단기적으로 수익을 먹을 수 있을 명확한 근거가 나와서 추천이 나갔습니다. 자, 그 근거로는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의 단기 급등으로 매매 거래가 정지 기준가를 넘는 것을 포착을 했고요. 그리고 종가가 기준가를 넘어서 마무리되어가는 과정에 장 마감 직전에 수급이 테마 후발주들 서남,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 P&E 여기에 몰리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자,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가 매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관련 테마주의 급등을 예고하는 것이고 장 마감 직전에 그 수급의 이동을 포착을 했기 때문에 시초의 베팅을 추천했습니다. 자, 단 함정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오전장에 300억 이상 몰리는 종목에다가 매수를 하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들의 수익을 좀 보여드리자면 원익 P&E 자, 8월 11일 다음 거래일 종가 16.8% 올랐고요. 그 다음 날도 11.68%가 올랐습니다. 자, 서남 8월 11일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덕성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파워로직스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자, 이렇게 근거를 갖고 추천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급등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무료입니다. 자, 제가 종목을 추천했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뭘 요구하거나 뭐 수익에 얼마를 떼달라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금은 여러분의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판단하셔서 매매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되는 거고요. 제가 뭐 맛있는 거 추천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조건 드셔야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먹고 싶으면 먹는 것이고 먹고 싶지 않으면 먹지 않는 것이고. 자, 기존에는 제가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카톡방 링크를 직접 보내드렸었는데 자, 이제 고정 댓글에 카톡방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공유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용 발생하는 거 아니니까 받아보실 분들은 카톡방에 참여하셔서 보유 종목 분석과 매수매도 타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스크는 낮고 투자 매력도가 높은 수익의 근거가 있는 종목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물론 투자는 여러분의 자유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셔도 되고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이지만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먼저 지켜보시고 판단이 서시면 그때 투자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리스크가 낮아지니까요.